관심과 배려 속에서 보호받으며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 하지만 차가운 시선에 갇혀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방임. 그런데 이러한 아동학대의 80%가 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한 남매에게 일어난 사건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일깨워줬습니다. 그 이후로도 학대의 그늘 속에서 발견된 수많은 아이들. 가해자의 위협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은 아이들의 미래와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집안에 방치된 부모의 자식 학대,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본인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고스란히 이제 아이한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은폐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도 느려지고 가정 환경의 생활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 자체가 지금같이 아동학대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좀 선추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부모의 충동적인 감정은 아이를 향한 학대로 바뀌고 자녀와 가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우리를 조사하냐.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싫어요. 나는 아동학대 하지 않았어요. 눈도 잘 마주치지도 않고 막 도망가고 숨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성장을 해서 누군가를 믿는 게 이제 어려워져요. 그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동 또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더불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가 범죄다라는 인식을 좀 줄 수 있어서 그런 경각심을 더 심어줄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해 아동이 중상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부모는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가중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 치료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도가 심하면 아동을 격리해서 보호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조치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시각과 시너지가 생기면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가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식, 그리고 신고 절차, 그리고 신고자 보호 조치 등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가 112로 통합되면서 국민들도 알기 쉽고 신고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일반 사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으며 또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상담, 치료,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 치료와 이런 심리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회복을 도와주고 일상생활 등을 다 지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정서적인 신체적인 학대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또 다른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 상담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친모의 방임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했던 미연이를 만났습니다. 맨날 막 욕이 막 그냥 진짜 집에서 욕이 하루도 안 끊긴 날이 없었으니까 막. 부모님들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도 다루어야 하고요. 양육 기술도 다루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격적인 특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문제도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사소한 거라도 조금 더 얘기하려고 엄마랑 막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안하다 한마디가
엄마는 진짜 엄마한테 큰 용기는. 시종일관 웃으며 대화하던 미연이는 엄마의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몇 마디 말조차 멀게만 느껴졌던 미연이. 다행히도 이제는 두 모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선생님, 저도 나중에는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상처가 이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을 어느 순간 보더라고요. 예, 행복하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아이들은 함께 있을지라도 어른의 소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른과 아이를 다른 사람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아이의 곁을 지켜준다면 아이는 스스로 삶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11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사회의 권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활이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의 행복한 변화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부모의 용기다. 아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학대에 갇힌 아이를 위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리는 한 통의 전화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아이들의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하겠습니다.